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문지기 선호아빠입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험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보험을 많이 가입해 있지만 내 보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보장을 나에게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요, 목적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적성? 어떤 걸까라 되게 생각이 많이 들 텐데, 목적성이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서 집에 냉장고를 하나 사요. 네, 냉장고를 사요? 아니다.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할게요. 에어컨을 사요. 에어컨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집이 덥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내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정확한 목적성이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물건을 사는 거예요. 단지 보이지 않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가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험도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을 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만약의 경우라도 사망을 했을 때 내 가족들을 위한 보험을 드는 건지, 아니면 내 노후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내 설계사가 만약에라도 그만두거나 없어, 관리가 안 될 때는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청구를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는데, 막상 설계사한테 물어보면 이거 보험 안 좋으니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아닌 경우들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내 보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거는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설계사가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세요. 그분들도 나이를 먹고 그분들도 은퇴를 하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목적성은 꼭 알고 가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보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험료를 생각할 때는요, 절대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경제활동이 어떻게 바뀔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담되는 선으로 가져가면 안 되세요. 물론 이제 진단비를 높게 가져가고 폭넓은 진단비, 좋은 담보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죠. 저라도 그렇게 가입하고 싶어요.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져요. 왜냐, 부담을 처음부터 느끼고 가입을 하는데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렇게 돼서 보험을 해지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해지하게 돼버리면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온전히 다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라는 게 나와서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돈을 땡전 한 푼도 안 줘요.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조금 가입을 했다, 진단비 1, 2천만 원밖에 가입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 거기다 더 보완을 하세요. 보완을 해서 계속 쌓아가세요. 보험은 절대로 한 방에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는 설계사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제 생각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보험을 한 방에 끝낸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설계사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면 끝나요 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보험은 한 방에 끝낼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돈 많아서 미친 듯이 다 준비해 놨으면 한 방에 끝내겠죠. 일반적으로 한 방에 끝낼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들자면, 지금 어렸을 때 보험을 부모님들이 가입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보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가입을 해 주셨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거의 보통 가입을 해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거 가입해 주시면서 부모님께서 얘는 이것만 해주고 나중에 지가 보완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으로 가입을 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10년, 20년 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가입을 해주신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추가로 얼마를 더 보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단비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한 방에 얼만큼을 팍 해갖고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제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얼만큼, 그리고 또 좀 경제 상황이 더 풀렸다 그러면 또 얼만큼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세요. 보험은 절대적으로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기본부터 준비하자. 보험은 기본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막 사망보험금,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아프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아프게 된다면 진짜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크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가입 요령입니다. 첫 번째, 실손의료비를 준비하자. 실손의료비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갔어. 아파서 병원에 갔네? 근데 입원을 하래요. 입원을 했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급여에서 10%, 비급여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요. 오, 그러면 뭐 못해도 한 80에서 90만 원 사이 나오겠네. 당연하죠. 그렇게 돌려받는 게 실손의료비예요. 그러면 내가 뭐 암 수술을 하건 무슨 큰 수술을 하건 뭐 병원에 입원을 했건 실질적으로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험 이렇게 좋은데 거의 다 올 커버돼요. 그런데 이 보험의 보험료는 30, 40대 기준으로 해서 만원에서 2만원 사이밖에 안 돼요. 준비 안 하시겠어요? 매년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건 내 개인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연령에 있는 전체적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청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내 것만 확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전에는 실손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종합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암보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암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암보험이라는 건 암진단비,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술비, 그리고 배상책임, 이 정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같은 암진단비라고 해도 보장되는 보장 범위가 틀려요. 뭐 생명사의 보장 범위가 틀리고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틀리고 그 안에서도 회사별로 보장 범위가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비, 같은 암진단비라고 할지라도 회사마다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뇌는요 암만큼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예요. 뇌는 총 3가지의 질환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왜 3가지냐? 보장 범위가 틀리거든요. 뇌출혈 가장 안 좋아요. 뇌졸중, 이건 최소한 이거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지만 굉장히 비싼 담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뇌혈관 질환 플러스 뇌졸중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장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딱 2가지잖아요. 이 중에서 보장 범위가 넓은 건 당연히 허혈성 심장질환이 넓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왜 가입을 해야 되냐면은 심장은 2가지밖에 없고 심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협심증이라는 건데 협심증을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만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애매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건 수술비입니다. 예전에는 수술비를 뭐 몇 대 특정 수술비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컨셉 자체가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이면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없어도 솔직히 크게 뭐 지장 없어요. 제 생각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암수술비 정도만 준비를 하세요. 이것마저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빼세요. 왜냐?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수술비 30만원, 50만원 되는 거 없어도 솔직히 안 망해요. 뭐 물론
뭐 몇 대 몇 대 이런 건 좀 더 많이 주죠. 하지만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빼고 진행을 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기본 수술비만 준비하자. 상해, 질병, 암 이렇게만 준비를 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 배상 책임이라는 건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보험 아시죠? 자동차 보험을 사람한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대방을 뭐 사람을 쳤거나 뭐 물건을 부셨거나 자동차를 부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과실 여부를 따져서 보상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가다가 뭐 커피숍에서 뭐 커피를 쏟았는데 상대방의 뭐 노트북에 커피를 흘렸다. 노트북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보상해주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럼 사람에 대한 것도 과실 여부를 따져서 고치게 치료비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담보예요. 몰라서 못 써먹지 아주 좋은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험을 준비하고 나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픈 거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 방어를 했어요. 왜냐? 첫 번째, 실손 의료비로 실질적으로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손 의료비인데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난 아팠을 때 큰 돈 나갈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정말 아프게 되면은 일을 못하게 되겠죠. 일을 못했을 때 내 생활비를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진단비라는 걸 받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준비가 됐어요. 잘 됐네요. 세 번째,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커피숍들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다 가방으로 툭 해서 커피를 쏟았는데 어머, 그 사람 노트북에 커피가 쏟아졌네. 이럴 때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비를 했다면 지금 살아가면서 일단은 내가 큰돈 나갈 일에 대한 부분은 다 막은 거예요. 이 이후에 사망, 노후, 목적 자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단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단비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담보를 준비를 해야지 내게 더 유리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알림까지 눌러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문지기 선우아빠였습니다.